데려다줘서 고마워. 시간 될 때라도 이렇게 데이트 끝나고 집에 데려다주고 그래야지. 내가 데이트하는 방법 같은 걸 잘 몰라서 툭하면 술이나 마시고 아니면 내 체력 관리 못해가지고 데려다주는 날이 별로 없었지? 미안해. 아니야. 별거 다 미안해하고 그래. 난 그냥 자기 존재 자체가 고마워.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행복해. 정말? 그럼 다행이고. 얼른 자기랑 한 집에서 같이 눈 감고 같이 눈 뜨면서 그렇게 살고 싶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때가 되면 내가 먼저 프로포즈 할게. 재촉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그럼 알지. 우리 만난 지 벌써 2년인데 어쩜 이렇게 질리지도 않지? 그러게 말이야. 우린 정말 천년에 한 번 나올 만한 커플 아닐까? 2개월 후. 통화 잘 끝났어? 여기 너무 맛있다, 자기야. 어떻게 이런 맛집을 찾았어? 맥주 땡긴다. 저기, 자기야. 응? 나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아직 반도 안 먹었는데? 무슨 일 있어? 엄마가 좀 힘드신가 봐. 뭐가? 아니, 그냥 요즘 좀 많이 우울해하셨거든. 가을을 타시는 건지 나도 좀 신경 쓰여서 음식이 입으로 안 들어가네. 아, 그래? 근데 이건 너무 아깝다. 비싼 건데. 그럼 자기는 더 먹다가 집에 가. 내가 계산은 먼저 해놨어. 아니 뭐 이걸 혼자 먹으면 뭐해. 혼자 먹으면 맛도 없지. 그냥 그럼 일어나자. 미안해. 내가 홀어머니 손에 커서 엄마한테 좀 각별한 거 알잖아. 알지. 가서 어머님 잘 달래드리고 좀 같이 시간도 보내고 그래? 생각해보니까 요즘 주말마다 우리가 만나서 어머님이 심심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해해줘서 고마워. 역시 자기처럼 착한 사람은 또 없을 거야. 한 달 후. 아이고, 셀이 오랜만이다. 어머님, 어떻게 여길... 엄마가 자기 보고 싶어 하셔서 모셔왔어. 아, 그랬어? 미리 말 좀 해주지. 놀랐잖아.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그랬지. 서프라이즈 성공인가? 그럼 전혀 몰랐는데. 어머님,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같이 가세요. 어머, 그럴래? 아유, 나야 그럼 너무 좋지. 그날 저녁. 우리 이제 그만 집에 갈까? 벌써? 아직 9시밖에 안 됐는데? 엄마 집에 혼자 계시잖아. 집에 모셔다 드린 지 2시간밖에 안 됐는데 뭘. 엄마 요즘 혼자 있는 거 힘들어하셔서 내가 좀 봐드려야 돼. 나이 들면 원래 좀 그런가 봐. 그래? 그래,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집에 가고 주말에 다시 보자. 그래. 오늘은 못 데려다 주니까 택시 잡아줄게. 조심히 들어가. 응. 며칠 후. 야, 넌 그런 연애를 왜 하고 있냐? 왜? 아니 뭐, 아무리 그냥 밥 한 끼가 끝이었다지만 엄밀히 데이트하기로 한 날인데 엄마를 모시고 나오는 남자가 어딨으며 자기 엄마가 무슨 애기도 아니고 2시간도 혼자 못 두고 쪼르르 달려가? 이게 제대로 된 게 맞아? 글쎄, 뭐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 사실 나도 좀 처음에는 이상하고 고민되고 그랬거든? 근데 바꿔서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가정적인 남자라면 나중에 나랑 가정 이뤘을 때 우리 가정에 충실하겠구나 싶어서 오히려 좋더라고. 뭐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내가 뭐 뭐라고는 못하겠지만 근데 난 그냥 좀 그렇다 솔직히. 네 친구라서 너한테 더 감정적으로 이입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 에이, 왜. 그러지 말고 좋게 봐줘.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야. 뭐, 홀어머니랑 살아온 거? 야,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이혼하고서 11살 때부터 아빠랑 둘이 살았어. 어디 그뿐이야? 우리 동창 중에 미진이, 진욱이도 다 한부모 가정이다 너. 근데 그렇게 안절부절하면서 부모님 챙기는 사람 있디? 아, 뭐 그거야 사람마다 다른 거지. 그래, 알았다. 더 뭐라고는 안 하겠는데 대신 나중에 조금이라도 걸린다 싶을 땐 내가 했던 말들 꼭 생각해봐. 알았지? 알았어. 1년 후. 내가 늦었지. 미안.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늦었어? 한참 기다렸네. 아니, 이게 설마... 프로포즈 하려고 노력 좀 해봤어. 어때? 마음에 들어? 너무... 내가 딱 꿈꾸던 프로포즈야. 내가 불량을 샀나? 초에 불이 너무 안 붙는 거 있지? 불 붙이는 거에만 한참 걸렸어. 어휴. 그게 뭐야? 언제나 자기를 그렇게 웃겨주겠다고 약속은 못하지만 그래도 하루 한 번은 나 때문에 웃게 해줄게. 정 안 되면 내가 분장쇼라도 해볼게. 고마워. 자기다운 프로포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할 말이 있어. 응? 뭔데? 우리 결혼하고 나중에 어머님 더 연로해지셔서 거동이 힘들어지시거나 편찮아지시면 그때 우리가 모시고 살자. 정말? 응. 자기한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 나중에 어머님 모시고 살자고. 고마워, 자기야. 진짜 어떻게 이런 좋은 여자가 나한테 왔을까. 우리 신혼 즐길 만큼 즐기고 나면 어머님도 잘 챙겨드려야지. 고마워. 진짜 고마워, 자기야. 나도 정말 잘할게. 응, 우리 행복하게 살자. 2달 후. 오늘 너무 잘 먹었습니다, 어머님. 결혼하고 나면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그래, 식 올리고 나면 우리 며느리가 해주는 밥 한번 먹어보자꾸나. 그럼 저 이제 가볼게요. 그래, 자기야. 조심해서 들어가. 어머, 마침 다 같이 나오네. 안녕하세요. 아유, 총각, 결혼한다며. 여기가 색시인가 보네. 네. 근데 누구? 아, 여기 집주인이셔. 인사드려. 아, 어머, 안녕하세요. 그래도 여기 강우 엄마가 우리 빌라에서 제일로 오래 살았는데 아들 장가 보낸다는 얘기 듣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네? 아니, 우리 옆집 말이야. 이사 나가거든. 아, 네. 근데 그게 왜... 내가 특별히 보증금은 안 받을 테니까 월세만 내고 들어와 살아. 결혼할 땐 목돈 아끼는 게 최고야. 안 그래, 강우 엄마? 아유, 그렇지. 네? 와, 진짜요? 대박. 아주머니 짱! 자기야, 진짜 좋은 조건이다. 그치? 집값 굳었어. 자기 집 알아본다고 맨날 퇴근하고도 집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안 그래도 되겠다. 아무리 그래도 신혼 첫 집인데 좀 더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에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 내가 월세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세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적게 받는 편이야. 이런 집에서 살면서 돈 모아 넓혀가는 게 신혼 재미지. 시댁이 영 뭘 모르는구만. 자기야, 잘 생각해봐. 이건 우리한테 기회야. 아유, 뭐 안 할 거면 지금 얘기하고. 그래야 나도 새로 세입자 구하지. 아니, 뭐 좋은 기회인 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래도 요즘 대출 받으면 이자도 만만치 않고 당장 전세 보증금 구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여기서 사는 거다. 알았지?
아주머니, 이 집 저희한테 진짜 주셔야 돼요. 아유, 당연하지. 그럼 내가 다다음 주 주말에 도배랑 장판도 깨끗하게 다시 해줄게. 신혼집인데 깔끔하게 시작해야지.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 축하해, 강우 엄마. 며느리가 옆집 사니 이제 외로울 일도 없겠네. 며칠 후. 그래서 시어머니 옆집에 살기로 했다고? 나도 좀 찝찝하긴 했거든? 그래도 신혼 첫 살림인데 전세라도 좀 제대로 된 곳에서 살아야 되지 않나 싶었거든. 거기가 오래된 구축 빌라라 많이 낡아서. 근데 왜 거기서 산다고 했어?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해 못할 것도 아니더라고. 솔직히 대출 이자며 그런 게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괜히 우리 부모님 노후자금 손대면서까지 전세금 손 벌리기도 그렇고. 보증금 없이 월세도 50만 원만 받으신다니까 그 정도면 금방 돈 모아서 집 넓혀갈 수 있겠다 싶기도 하고. 그래?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나야 뭐 친구일 뿐이고 결정은 네가 하는 건데 잘 생각하고 결정해. 시어머니 옆집 사는 거 그거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겠지. 솔직히 뭐 나중에 모시고 사는 건 생각했거든. 남친이 워낙 어머님에 대한 사랑도 각별하고 끝까지 모시고 싶다는 얘기도 항상 했어서 모시고 사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옆집이라니 놀라긴 했지. 진짜 괜찮겠어? 그래도 뭐 같은 집 아니고 다른 집이니까 서로 입구도 다르고 생활하는 것도 다르고 어느 정도 사생활은 보장되겠지. 그래, 나야 뭐 비혼주의자라 결혼 이런 거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네가 행복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 뭐가 됐든. 그래, 고마워. 역시 너밖에 없다. 2주 후. 내가 늦은 건 아니지? 작업하시는 분들 이제 막 오셔서 기존 장판이랑 벽지 뜯어내고 계셔. 내가 인부분들 시원하게 드시라고 얼린 물이랑 음료수 같은 것 좀 사왔어. 원래 이런 날 이런 거 사오는 거라고 하더라고. 아이고, 왔니? 네, 어머님. 아유, 예쁘게 또 뭘 사왔네. 난 들어가 있을 테니 너희들이 잘 들여다봐라. 네, 어머님. 아, 맞다. 자기야, 나 할 말이 있는데. 응? 뭔데? 여기 이 집이 말이야. 나도 잘 몰랐는데 원래 두 집이 한 집이었대. 어? 원래 우리 집이랑 옆집이 한 집이었는데 가벽 하나 세워서 둘로 나눈 거라고 하더라고. 쓸데없이 집이 크기만 한 것보다는 둘로 나누면 월세도 2배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 근데? 원래 가운데 벽에 문이 있었는데 그걸 막아둔 거였거든. 엄마가 그걸 개방해서 엄마 집이랑 우리 집을 좀 편하게 오가고 싶대. 어? 뭐라고? 난 당연히 될 거라고, 자기가 더 좋아할 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엄마가 걱정을 하더라고. 혹시라도 자기가 싫다고 하면 어쩌냐고. 그럴 리가 없는데, 그치? 왜? 왜라니? 왜 그럴 리가 없냐고. 왜 내가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며 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데? 왜? 아니 그거야, 자기는 나랑 마음이 같잖아. 엄마도 모시고 산다고 했고. 내가 당장 모시고 살겠다는 건 아니었잖아. 신혼 즐길 만큼 즐기고 나중에 어머님 혼자 거동하기 힘들어지시거나 편찮아지시면 그때 모시겠다는 거였어. 근데 그게 왜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건데? 아니 그거나 어차피 입구는 따로야. 장난해? 입구만 다르면 다른 집이야?
그럼 우리 집에 문 하나 더 내서 옆에 컨테이너 건물이라도 하나 세워서 우리 엄마 사시라고 할까? 그렇게 한번 살아봐?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 솔직히 말해볼까? 어머님이랑 바로 옆집 사는 것도 불편할 텐데 중간에 벽을 개방해서 두 집이 이어진 채로 살자고? 그럼 내가 눈치 안 보고 살림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벌써 벽 부수고 있는데. 뭐? 와, 어이가 없네. 그럼 뭐야? 나한테 물어본 거 아니고 그냥 통보한 거네? 그치? 아니, 당연히 자기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엄마가 우리 집이랑 엄마 집이랑 오가면서 살고 싶으시다는데 어떡해. 그것만 중요하고 내 의견은 안 중요했어? 아침에 엄마가 나 잡고 울더라. 엄청 속상해하면서. 왜? 대체 왜? 뭐가 속상하신데? 아무래도 하나뿐인 자식 장가 보내고 혼자 사시려니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하셨겠지. 한평생 홀로 키워온 자식 보내는 거잖아.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아니, 뭐 어디 다시 못 보는 해외로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옆집 사는데 그걸 무슨... 나는 말이야, 자기야. 이렇게라도 손쉽게 우리 집이랑 엄마 집 오갈 수 있게 만들어서 허전해야 할 엄마 챙겨드리고 싶어. 나한테 엄만 전부야. 엄마가 없었다면 나도 없었다고. 사랑하는 남자를 낳아주신 분인데 자기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자기는 이런 말 듣고 짠하지도 않아? 짠해. 근데 짠한 거랑 이건 별개 문제야. 결혼하고 바로 옆집 산다는 아들 때문에 우셨다는 어머님도 이해 안 되고, 그런 어머님 보면서 또 마음 동해가지고 벽 허물겠다는 자기는 더 이해 안 돼. 앞으로 같이 평생을 살아야 하는 내 의견은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거잖아. 아이, 그게 아니라 나는 자기 마음을 다 아니까. 사람 마음을 다 아는 사람이 어딨어? 알려고 하질 않은 거지? 자기, 이럴 거면 그냥 어머님이랑 둘이서 살래? 그게 낫지 않겠어? 뭐라고? 아니, 어머님이랑 그렇게 안타깝고 애잔한데 둘이 살아야지. 어떻게 나랑 살아? 정말 말 그렇게 할래? 그래, 알았어. 난 엄마랑 둘이 살게. 난 죽어도 우리 엄마 외롭게 혼자 살게 하고 싶진 않아. 엄마 눈에서 눈물 뽑을 일 2번 다시 없어.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내가 엄마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을 때 항상 넌 이해한다고 했고, 프로포즈 했을 때 엄마 모시고 살자고 먼저 말해주는 널 보면서 난 엄마 챙기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다 내 착각이었나 보다. 난 그냥 엄마랑 둘이 살게. 네 말대로 그게 맞을 것 같아. 그래, 이제 보니까 넌 너랑 인생을 함께 해줄 반려자가 아니라 그냥 네 엄마 시중들 종년을 찾고 있었나 보네. 나 곱게 키워준 우리 부모님한테 미안해서라도 남의 집 종년 노릇 할 생각 없으니까 여기서 그만두자. 그렇게 애달픈 어머님이랑 둘이 평생 아끼면서 살아. 그래, 네가 그러지 말래도 그럴 거다. 며칠 후. 왜 자꾸 전화질인데? 하루에 수십 통씩? 아니,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러지 말고 우리 이성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 그래, 이성적으로 예약했던 건 내가 하나씩 취소할 테니까 앞으로 정리할 거 있을 때만 연락해. 위약금 나오는 거 있으면 깔끔하게 반띵하고. 알았어? 자기야, 그러지 말고. 자기야! 일주일 후. 우리가 뭐 딱히 예약한 것도 없어서 취소할 것도 많이는 없더라. 근데 딱 2가지 위약금이 나오더라. 홀이랑 촬영은 위약금 내야 된다니까 네가 80만 원 나한테 보내.
나머지 80은 내가 낼 테니까. 진짜 이렇게 헤어지겠다고? 아니, 고작 벽 하나 때문에? 어차피 현관문으로 드나드나 벽 허물고 드나드나 뭐가 그렇게 큰 차이인 건지 난 이해를 못하겠다. 너 그냥 결혼 깨고 싶어서 안 달래다가 꼬투리 하나 잡은 걸로밖에 안 보여. 어차피 집은 두 집 따로인데. 내가 이 지저분한 얘기를 왜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옆 건물도 아니고 바로 옆집인데 그것도 싫어서 중간에 문을 내겠다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해? 그래, 뭐 그렇다 치자. 벽 허물고 살았다고 쳐보자고. 네 말대로 두 집으로. 그래서 나중에 돈 모아서 이사 갈 때 되면? 뭐? 허물었던 벽 다시 세워놓고 우리만 이사 나갈 수 있어? 확실히 그럴 수 있냐고.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니네 엄마 그 집에 두고 우리끼리 어디가 됐든 이사 갈 수 있냐고. 어디 말해봐. 아니, 그게... 거봐, 말 못하지? 넌 그냥 평생 어머님 모시고 살 종년이 필요했던 거야. 넌 그냥 내가 네 어머니 잘 모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만나자고, 그러니까 결혼하자고 한 거라고. 아니, 네가 내 마음에 대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해? 그래? 그럼 내가 어머님은 죽어도 못 모시겠다고 해도 나랑 살 수 있어? 그럼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어때?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말을 그렇게고 저렇게고 간에 어떻게 대가리 굴리는 게 빤히 보이냐? 난 결혼해서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싶었던 거지 누굴 부양하면서 살고 싶었던 게 아니야. 근데 넌 그냥 어머니 기쁨주 해드릴 사람 찾나 본데 그냥 네 엄마랑 천년만년 둘이 살아. 혹여라도 결혼 생각하지 말고. 괜히 딴 여자 인생 망치는 일이니까. 알았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뭘 되게 잘못했어, 너. 네가 한 번만 양보하면 되잖아. 그래, 한 번만 양보하면 되겠지. 근데 그 한 번이 내 평생인 걸 어쩌니? 우리 엄마 아빤 나 다른 집 종년 만들려고 힘들게 낳고 키우고 대학까지 보내가면서 귀하게 키우셨겠냐? 어떻게 된 게 생각이라는 게 없어, 인간이. 이 모자란 마마보이 새끼야. 너 이러고 다니면 네 엄마까지 욕먹이는 거야. 알아, 이 새끼야? 말하다 보니까 열이 뻗치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마마보이 새끼를 만났는지. 내가 이런 새끼인지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을 안 했을 텐데. 엄마가 너 진짜 좋아했어. 며느리감으로 진짜 좋다고 했다고. 근데 네가 이러면 내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 결혼 깨졌다고 아직도 말 안 했냐? 참나.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난 이제 너나 네 집이랑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도 않거든? 어찌나 싫은지 이젠 그쪽 방향으로 걷기도 싫더라. 제발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고 위약금이나 오늘 내로 내 통장에 보내고 평생 연락 끊자. 좀 내 인생에서 꺼지라고. 그 후 그렇게 저는 완전히 파혼했습니다. 정말 안 좋게 헤어졌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처음에는 조금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을 만나서 그런지 그래도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고 조금씩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예약한 게 별로 없어서 위약금도 많이 물지 않았고 결혼했으려고 모아둔 돈으로 최근엔 친구랑 유럽 여행도 다녀왔어요. 고생한 나를 위한 선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콩깍지가 씌어서 그랬는지 처음부터 알지 못했던 게 아쉽지만 이제라도 같은 실수를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부턴 정말 똑부러지게 살아갈 겁니다.